안 풀어봤니? 좀 있어요. 아니 41쪽까지 다 여기 42쪽부터 풀었어? 풀고 있어요. 풀고 있네. 지금 풀고 있잖아. 씨. 풀었어 안 풀었어? 풀고 있어요. 풀었어. 오. 풀었어 안 풀었어? 모르겠다고? 안 풀린다고? 매겼어 안 매겼어? 이거 다 맞게까지 했는데. 다 맞게 풀어서 잘했네. 아니 맞을 때까지 풀어가지고. 잘했어. 안 풀려. 자, 풀고 있잖아. 근데 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물리 빼고 딴 건 다 풀었어요. 근데. 시끄러. 자, 그건 느낌이 일단, 그래요. 와 여기 자리 없어. 그래도 푼 애 사람 저 친구들이, 화장실 갔어. 아 진짜로. 친구들이. 진짜로니까. 자, 볼게요. 비교해야 되잖아요. 자, 일단 1번. 자, 1번. 자, 문제 풀이를 해야 되는데, 그죠? 문제 풀이를 해야 되는데, 이걸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죠? 여러분들이 풀어오고, 질문을 받으면 되는데, 질문. 자, 질문 받으면 되는데, 문제를 안 풀면은 질문이 없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뭐 다 풀어줄 수는 없고, 꼭 문제 푸세요. 자, 물리와 화학은 뭐다? 자, 물리와 화학은 개념은 많지 않아. 개념은 많지 않은데 뭘 하면서 문제 풀어보면 뭐야? 개념을 열심히 공부했어. 근데 한 문제도 못 푼다 그랬지. 한 문제도 못 풀어요.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알아가는 거야. 물리와 화학은. 그죠? 물리와 화학의 특징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화학을 딱 풀었는데 풀려! 답이 맞아! 내가 해석한 대로 해설지가 똑같아! 그러면 과학고 갈걸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안 풀려! 그럼 정상인 거야. 안 풀려! 그러면 정상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해설지를 펴놓고 하세요. 물리와 화학은 해설지를 펴놓고 해요. 펴놓고 어떻게 풀었는지 이렇게 그걸 따라가요. 그걸 따라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원래 못 풀어요. 그게 정상이라고 그랬지. 원래 안 풀려야 정상이야. 그러니까 푸는 방법을 이렇게 계속 알아가는 거야. 그래도 모르겠다,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이제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거고. 알겠어요? 일단 스스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다 안 풀었으면 다 풀어주려고 했는데, 그쵸? 한 몇 명이 다 풀어와가지고, 자, 이거는 알아서 푸는 걸로, 질문만 받아두는 걸로 할게요. 질문 있어요? 푼 사람 중에? 아니 뭐야 이게? 안 풀었으니 질문이 없죠. 자, 볼게요. 자, 작용반작용 할게요, 그럼. 작용반작용. 자, 다음 챕터 할게요. 문제 푸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랬어, 개념보다. 자, 작용반작용. 작용반작용이 뭐야? 작용반작용은 뭐가 떠올라? 뉴턴 세 번째 법칙, 그죠? 뉴턴 1법칙이 뭐지? 관성의 법칙. 관성의 의미가 뭐지?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정제가 있는 애는 계속 정제 있고, 운동하는 애는 등속 직선 운동한다. 자, 관성은 뭐에 비례해? 질량에 비례한다. 질량이 있으면 관성이 있는 것이다. 자, 뉴턴 이 법칙이 뭐라고? 가속도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자, 가만히 있으면은 정지하거나 등속 직선 운동해. 힘을 가하면 그 물체는 F는 ma, 가속 운동해.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그쵸? 운동 방정식이 나왔지, 그지? 막 도르래 나오고 난리 났죠. 자, 세 번째가 뭐야? 작용반작용이야. 작용반작용. 작용반작용. 의미가 뭐지? 의미가 뭐야? 내가 너를 밀면 너도 나를 민다 이거지, 그지? A가 B를 밀면 B도 A를 민다 이거야. 자, A가 B에게 힘을 가하면 B도 A에게 힘을 가한다. 방향은 반대로. 수식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의미를 이해하고 수식을 이해하는 거야, 그죠? 자, 수식을 외워서 문제 푸는 거 아니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는 거지. 오케이? 됐죠? 됐습니다. 자, 작용반작용 세 번째 법칙입니다. 육산함수가 스타팅 블록을 밀면 스타팅 블록을 미는 힘의 반작용으로 더 빠르게 출발할 수 있다. 자, 힘이 작용할 때는 항상 상호작용, 항상 주고받는다. 그죠? 선생님이 앞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땅이 쌤을 땅이 선생님을 밀어서. 왜 땅이 선생님을 밀었어? 쌤이 땅을 미니까. 내가 땅을 미니까 땅이 나를 밀어준 거야.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간 거야. 외우죠. 그죠? 맞다. 맞아요. 내가 만약에 땅을 밀었는데 안 밀려, 미끄러져, 그러면 땅도 나를 못 미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못 가는 거야. 그치? 얼음판에서. 그죠?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작용반작용. 자, 자, 여기 용수철 나왔어.
자, 용수철. 어떤 물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용수철이 걸려 있고 이렇게 뭐 물어봐. 이 용수철은 뭐를 측정하는 장치라고 했지? 자, 이 용수철이 10N이 나왔어. 그럼 무슨 의미야? 아, 네. 자, 줄에 걸려 있는 용수철은 줄의 장력을 의미하는 거야. 줄의 장력. 장력, 텐션이라고 대문자 T라고 표현하죠. 그죠? 줄의 장력의 의미가 뭐야? 줄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야. 자, 줄의 장력은 줄이 물체를 당기는 힘. 물체를 당기는 힘. 힘이야. 자, 이거는 기본 개념이야. 기본 개념. 책에 없지만 알아야 되는 개념이야. 자, 그래서 얘가 얘를 당기는 힘. 얘가 얘를 당기는 힘은 둘 다 T, 텐션으로 똑같습니다. 한 줄에 걸리는 장력은 똑같습니다. 이게 왜일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죠? 왜일까? 모든 줄이 뭐야? 결국은 상호작용하기 때문이야.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죠. 자, 얘가 얘를 당겨요. A가 B를 당겨요. 그럼 B도 A를 당겨요. 그 크기는 어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작용, 반작용. 자, 드론이 있어요. 자, 드론이 여기 떠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드론이 아래를 미는 거. 드론이 공기를 밀죠. 공기를 미는 드론에 여기 있는 프로펠러가 공기를 밀어요. 그러면 공기가 드론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가 드론을 밀어주는 얘가 떠 있어요. 자, 그 공기가 드론을 밀어주는 힘의 크기가 얼마일까? 똑같은 뭐라고? 중력. 중력이랑 똑같다. 그런 걸 찾아가는 거야. 얘가 왜 떠 있어? 얘가 중력이 있을 텐데 지구가 잡아당길 텐데 얘가 왜 가만히 있어? 누군가 얘를 밀어주는 거야. 근데 뭐가 밀어줘? 공기가 얘를 밀어주는구나. 이렇게 된 거야. 그지?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야. 오케이, 됐습니다. 자, 작용 반작용 관계인 힘의 특징. 작용 반작용은 크기가 같고 반대 방향이야. 자, 동일한 작용선상에 동시에 작용해. 자, 뭐가 달라? 작용점이 다르다. 이게 무슨 얘기야? 서로 다른 두 물체 사이의 작용이야. A가 B를 밀면 B도 A를 민다. 그래서 작용점이 달라. 그쵸? 다른 물체야. 만약에 이렇게 돼요. 자, 얘가 A고 얘가 B야. 작용점이 같아. 그럼 이건 뭐라고 해요? 힘의 평형이라고 해요. 그치? 우리 이게 앞에서 나왔던 힘의 평형. 힘의 평형. 힘의 크기가 같고 동일한 위치에 작용하면 이 물체는 힘의 평형. 그럼 뭐야? 알짜 힘이 0인 거지. 그러면 등속 운동하거나 정지야. 자, 얘는 알짜 힘이 0이다 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가 없어. 왜? 다른 물체에 적용하는 힘이니까. 그치? 오케이. 됐습니다. 자, 모든 힘에 대해 성립하며, 모든 힘이란 건 중력도 그렇고, 그죠? 전기력도 그렇고, 자기력도 그렇고, 마찰력도 그렇고, 다 작용한다. 다 한 쌍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작용, 반작용은 운동 상태에 관계없이 모두 성립한다. 운동이랑 관계없다. 작용, 반작용 물체를 선으로 밀 때와 같이 두 물체 서로 접촉하여 작용할 뿐만 아니라 중력, 전기력, 자기력 떨어져 있어도 작용을 한다. 자, A가 B를 밀면 어떻게 돼요? B가 A를 밀어요. B도 A를 밀죠. 그죠? 일단 A가 B를 밀면 어떻게 돼요? B가 가속 운동해요. 그죠? 그러면 A도 어떻게 돼요? 가속 운동해요. 그죠? 서로 간에 힘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가속 운동을 합니다. 가속 운동합니다. 자, 걸어갈 때, 방금 한 얘기네. 그죠? 선생님이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선생님이 땅을 뒤로 밀었기 때문이야. 선생님이 땅을 뒤로 밀면 땅이 선생님을 앞으로 밀어줘.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가는 거야. 이런 거죠. 그죠? 자, 달이 지구. 자, 달이 지구를 당기고 지구도 달을 당겨요. 그죠? 서로 당겨요. 자, 그래서 얘가 회전하면 사실 지구도 살짝 흔들려요. 얘 때문에. 그죠? 이렇게 흔들립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요. 물에 똑같죠. 로켓 발사 다 똑같습니다. 자, 이게 뉴턴 3법칙. 세 번째 법칙. 작용, 반작용. A가 B를 밀면 B도 A를 민다. 자, FAB는 마이너스 FBA다. 누구죠?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써요. A, B. 자, 얘가 뭐예요? 주체예요. 주체. B가 뭐예요? 대상이에요. 자,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약속했어요. 어디에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라는 얘기는 뭐야? 나머지는 안 그렇다. 외국 해석은 달라요. 거꾸로 했어요. 거꾸로 써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 대학교 책 읽으면 되게 헷갈릴 거예요. FBA로 시작해요. 그죠? BA라고 해요. 자, 영어 책에서는 바뀝니다. 오케이. 자, 빡치죠. 하지만 우리는 고등학생이니까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작용 반작용. 자, A가 B를 밀면 자, 여기 A가 B를 민 거야. 그럼 B도 A를 밀죠. 오케이. 자, 얘는 뭘 설명한 거야? 힘의 평형. 힘의 작용 반작용과 힘의 평형은 비슷해.
비슷해서 어때? 헷갈려. 결론은 뭐야? 그래서 헷갈리게 문제를 낸다는 거야. 힘의 평형이냐? 작용 반작용이냐? 물어봐. 자, 그렇죠. 자, 얘가 모래 밀고, 모래가 뭐 얘를 밀고, 뭐 이런 거죠. 작용 반작용. 자, 그래서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해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시험에 가장 많이 나는 형태가 이거예요. 물체, 여기서 화분이죠. 물체와 있고, 책상이 있고, 지구가 있다. 요걸로 문제 제일 많이 내요. 내신에서. 물론 수능에서 많이 내고. 자, 해볼게요. 자, 일단 물체부터 갈게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뭐가 있을까요? 중력이. 중력이 있어요. 이게 중력이겠죠. 그죠? 얘가 mg일 거야, mg. 그죠? 얘가 중력일 거야. 자, 얘가 mg. 물체의 무게일 거야. 그죠? 물체의 무게일 거야. 자, F3는 뭘까요? 수직항력. 그렇죠. 자, 내가 밑에서 지구 잡아당기는데 왜 아래로 안 내려가? 밑에가 뭔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받쳐주는 힘을 뭐라고 한다? 수직항력이라고 한다. 자, F3가 수직항력이야. 수직항력. 수직으로 저항하는 힘이라는 거죠. 자, 수직항력은 얼마만큼 작용해? 밑을 누르는 만큼 작용해. 그지? 자, 그래서 노멀 폴스, 그래서 N이라고 표기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수직항력의 크기는 뭐랑 똑같을까? mg랑 똑같아. 그러니까 얘가 멈춰 있겠지. 그죠? 얘가 mg야. 자, 그럼 질문. 자, 이 화분에 작용하는 중력의 반작용은 뭐예요? 자, 1번 질문. 자, 중력의 반작용은 뭐예요? 수직항력. 이라고 대부분에서 다 틀려요. 그쵸? 자, 수직항력은 뭐예요? 중력, 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이잖아. 수직항력과 중력의 관계는 무슨 관계야? 힘의 평형 관계지. 작용 반작용 관계가 아니야. 얘는 힘의 평형 관계야. 그럼 그거라고 해야지. 화분이 지구를 당기는. 그렇지. 자, 작용 반작용을 물어보면은 뭘 먼저 생각해야 돼? 뭐가 주체고 뭐가 대상. 누가 누구에게 힘을 주는 건지를 생각을 해야 돼. 작용 반작용 이런 얘기가 나면 누가 주체고 누가 대상이지? 라는 게 생각이 나야 돼. 왜? 서로 다른 물체의 힘의 작용이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있어야 된다고. 자, 중력의 주체는 누구야? 지구야. 대상이 뭐야? 화분인 거지. 지구가 화분을 잡아당기는 게 중력이었구나. 자, 그러면 반작용은 뭐라고 하면 돼? 화분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요. 주체와 대상의 자리만 바꾸면 돼.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물리 풀어보면 어떤 상태를 줘놓고 기억, 니은, 디귿 항상 디귿에 있어요. 디귿. 자, 뭐와 뭐는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다 이렇게 나와요. 항상. 근데 뭐와 뭐는 따질 때 뭐와 뭐는 자, 얘가 주체와 대상이 자리가 바뀌었냐만 보면 돼. 계십죠? 주체와 대상의 자리만 바뀌었냐? 그러면 위에 내용 읽을 필요도 없어. 맞아. 그렇죠? 주체와 대상이 아니야. 주체와 대상이 아니면 무조건 틀려. 그러니까 얘는 문장만 보고도 이 디귿을 맞출 수 있어요. 오케이? 왜냐하면 정해져 있는 법칙이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보다 주체와 대상의 힘의 상호작용이야. 그래서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은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과 같다라는 문장이 되어야만 해.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팁입니다. 물리 문제 풀 때 나오면 바로 그죠? 위에 거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자, 조금 더 복잡하게 가볼게요. 그럼 자, 두 번째. 이 책상에 작용하는 힘 뭐가 있어요? 중력이 있어요. 책상에 작용하는 F2가 중력이겠죠. 그죠? 얘 중력이에요. 중력. 자, 그러면 F2에 작용하는 중력의 반작용은 뭐예요? 그 책상이 지구를. 그렇지. 얘의 중력은 지구가 책상을 잡아당기는 거잖아. 그럼 이거의 반작용 뭐야? 자, 책상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수직항력. 자, 수직항력의 반작용은 뭐야? F4가 뭐냐고. 자, 수직항력이 뭐야? 그 책상이 쟤를 받치는 거. 그렇지. 책상이 화분을 받쳐주는 힘이요. 그거의 반작용 뭐야? 화분이 책상을 누르는 힘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주체와 대상만 바뀌면 된다니까. 그렇죠? 자, 얘의 반작용은 뭐야? F4요. 근데 그게 뭐냐고? 화분이 책상을 누르는 힘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되죠? 그다음에 자, 책상이 받는 중력과 지구가 책상을 받쳐주는 여기 또 수직항력이 있겠죠. 자, 지구가 책상을 받쳐주는 수직항력 N'이라고 할게요. 지구와 책상을 받쳐주는 수직항력과 책상에 작용하는 중력은
힘의 평형 관계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니지 근데 아니지 근데 저기 아니, 저거 하나 더 있. 왜 아닐까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잖아 쟤. 왜냐하면 수직항력은 뭐라 그랬어? 물체가 이 밑면을 누르는 힘이라고 했잖아. 이거가 있. 물체가 밑면을 누르는 힘은 중력에다가 얘가 아래방에 작용하는 힘이 두 개가 있어. 중력과 뭐야? 화분이 얘를 밀어서 아랫방에 작용하는 힘이 또 있어. 자, 그래서 수직항력은 뭐와 같냐 하면 뭐와 같아요? 수직항력은 얘 MG 가- 책상의 중력과 화분의 힘, 화분이 미는 F4의 합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빠지는 게 없이 모두 찾아서 힘의 평형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 빠지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되게 많이 틀려요, 애들. 자, 자, 책상이 지구를 누르는 힘의 반작용은 뭐예요? 네? 책상이 지구를 누르는 힘의 반작용은요? 지구가 책상을 받치는 힘. 그렇죠. 지구가 책상을 받치는 힘이라고 하면 돼요. 그걸 뭐라고 한다? 수직항력이라고 한다. 맞죠? 수직항력이라고 한다. 됐습니다. 다 했어요. 자, 요런 식으로 따지는 문제, 나올 겁니다. 자, 요런 힘의 평형. 뭐가 작용 반작용, 누가 누구와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냐? 뭐가 0이 돼야지 알짜 힘 0, 힘의 평형 관계냐? 요런 거 따지는 겁니다. 자, 작용 반작용은 힘의 크기가 같고, 그죠? 힘의 방향이 반대고,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주체와 대상이다, 이거죠. 작용 반작용 그러면 일단 주체와 대상이 상호작용, 누가 누구에게를 따지는 게 작용 반작용이다. 자, OX 표시하시오. 자, 작용 반작용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다? 그렇죠. 두 물체가 있어야 돼요, 그죠? 주체와 대상이 있어야 돼요. 자, 작용 반작용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므로 힘의 평형을 이룬다. 맞아요? 힘의 평형이라는 단어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왜? 서로 다른 물체인데 어떻게 평형이 돼? 그죠? 평형이라는 것은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이라는 거야. 그죠? 오케이. 작용 반작용은 두 물체가 떨어져 있을 때는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에요. 자, 중력이나 전기력 이런 것도 떨어져 있어도 다 작용을 해요. 오케이. 작용을 해요. 예입니다. 누가 장난쳐? 누가 빡쳐? 윤재지? 네? 자, 볼게요. 운동량과 출력량. 넘겨주는 자,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제일 처음에 힘. 힘 중에는 뭐가 있어요? 돌림 힘이 있었고, 그죠? 토크, 돌림 힘. 자, 그리고 어떤 알짜 힘, 물체의 가속 운동을 일으키는 힘이 있었어요. 자, 물체의 가속 운동을 일으키는 힘 F는 MA가 있었고, 돌리는 힘 토크는 회전팔 곱하기 수직 힘이었어요. 그죠? 우리 배운 거 얘기 다 해요. 자, 여러분 물리 공부하면서 여기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최종 결론은 하나의 수식으로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리를 다 배워도 A4 용지 한 장이 안 될 거예요. 내용을 다 적어도. 그죠? 한 장이 안 돼요. 근데 그 안에 숨어 있는 의미가 많은 거지. 그지? 자, 돌림 힘의 평형. 자, 얘가 뭐야? 회전 평형. 회전 평형. 자, 알짜 힘의 평형. 얘를 뭐라고 해요? 힘의 평형이라고 하죠. 그죠? 힘의 평형. 자, 이 두 가지가 모두 평형인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 역학적 평형이라고 하죠. 자, 이 역학적 평형이 이루어진 상태가 뭐예요? 구조물의 안정성이죠. 구조물의 안정성. 그때 그거. 그렇죠. 자,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요 얘기. 그죠? 구조물의 안정성. 이게 첫 번째 단원이었어요. 그죠? 이 첫 번째.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 회전 평형에 대한 토크가 원래 고3 물리였다는 거지. 원래 고2였는데 너무 어려워서 고3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그죠? 일단 개 어려워서 애들이 많이 틀릴 거라 이거지. 그지? 자, 두 번째 힘의 평형. 자, 힘의 평형에 의해서 이 가속도는 가속도의 의미가 뭐야? 걸린 시간 1초당 속도의 변화량이야. 자, 이걸로부터 어떤 물체가 정지하냐? 등속운동하냐? 등속운동하냐? 가속운동하냐? 가속운동하냐가 나왔고, 등속운동하는 물체는 S는 VT 끝이야. 그죠? 땡! 여기 다야. 가속운동하면 자, 최종 속도 V는 V0 플러스 AT. 자, S 변이죠.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자, 세 번째 EA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자, 등가속 운동의 세 개의 공식이야. 자, 이걸 알고 외우고 있으면
간단한 문제는 풀려. 그죠? 간단한 문제는 풀려. 공식 때려 넣으면 풀려. 근데 거기서 끝이야. 그죠? 복잡한 문제를 풀려면 공식을 외우면 안 되고 뭐? 상황을. 그렇죠. 상황을 이해하고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거나 개념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자, 공식 어쩔 수 없으면 뭐 공식을 일단은 처음에 다 공식을 외워서 풀어요. 처음에. 자, 이걸 하다가 이제 물리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개념을 이용해서 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 수준에 도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 그 수준에 도달하면은 뭐 그쵸? 그쵸? 애들한테 알려주고 그러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게 이게 다예요. 그죠? 지금까지 배운 게 이게 다예요. 맞죠? 이거 말고 더 배운 거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근데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고 문제를 풀면서 이거를 굉장히 많은 상황에 대입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내공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물체가 회전하느냐, 가속운동하느냐, 등속운동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 물체잖아. 이 얘기잖아. 근데 얘가 어떻게 움직이다가 막 회전하다가 또는 얘가 운동하다가 얘가 부딪혔어. 그럼 어떻게 해석해? 따로따로 다 봐야 돼. 그렇지. 부딪혔을 때 해석하기 위해서 나온 게 운동량과 충격량이야. 자, 그래서 우리 통합과학 때 뭐로 배웠어? 충돌과 안전 단원에서 나왔던 거야. 그죠? 충돌이나 안전에 관련된 건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자동차 가속 장치를 밟으면 속도가 빨라져요. 자, 가속 장치를 짧게 밟았을 때보다 길게 밟았을 때 뭐 가속이 더 증가해서 더 빨리 간다. 자, 그러면 속도가 빠를수록 멈추기가 어렵죠. 자, 그걸 뭐라고 한다? 운동의 크기. 운동량 뭐야? 운동의 크기야. 얼마나 운동이 크냐? 라는 것은 얘를 운동량이라고 하고 운동량. 자, 그러면 어떨수록 운동의 크기가 크다라고 할 수 있어? 어떨수록 멈추기가 어려워? 얘가 무거울수록. 두 번째, 빠를수록. 그쵸? 그러니까 운동의 크기 P라고 하고 얘는 질량이 크고 속도가 빠를수록 어떻게? 운동이 크다라고 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P는 MV예요. 선생님, P는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모멘텀이에요. P와 영어랑 관련이 없어요. 얘 라틴어예요, 라틴어.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운동량, P는 MV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얘기가 있죠. 물리 들어가기 가장 기본. 스칼라와 벡터를 구분해야 된다. 자, 물리량. 자, 이 운동량은 벡터의 스칼라예요. 스칼라. 벡터. 자, 이걸 따져야 돼. 운동하는 크기는 크기밖에 없네. 크기만 있어? 방향도 있어? 크기만 있는 것 같은데. 자, 속도가 방향이 있지. 그러니까. 그래서 얘도 방향이 있어. 속도의 방향으로 운동량의 방향이 있어. 자, 방향이 있으면 얘는 벡터량이야. 벡터량. 벡터량. 방향을 고려해서 계산해야 돼. 맞네. 그렇죠. 방향을 고려해서. 이렇게 그래서 한쪽을 플러스 잡으면 반대쪽을 마이너스 잡고 계산한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래요. 저 벡터라 했어. 자, 볼게요. 자, 요거 운동량, 물체의 운동 상태, 운동의 크기를 나타내는 물리량. 자,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다. 자, P가 이제 소문자 P입니다. 자, 단위는 뭐예요? M, 질량이 킬로그램이죠. 속도가 미터 퍼 세컨드죠.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예요. 오케이? 자, 운동량의 방향. 운동량은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갖는 벡터량이다. 그래서 방향을 고려해서 따져야 된다. 자, 운동의 크기,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크다. 자, 1000kg이야. 20m per second야. 운동량 얼마야? 2만. 그죠? 2만 kg 미터 per second야. 그죠? 2만. 곱하면 돼. 자, 0.15kg. 이렇게 주면 감사하지. 보통 어떻게 나와? 150g. 이렇게 나와. 자, 그램으로 나오면 뭘 해야 돼? 바꿔야 돼. 무조건 킬로그램 환산해야 돼. 센티미터 나오면 미터를 무조건 환산해야 돼. 그건 약속이니까. 그죠? 물리, 과학에서는 무조건 미터 쓰고 킬로그램 쓰기로 했어요. 자, 150g. 그럼 0.15kg. 10m per second. 그럼 얘는 뭐야? 1.5. 그쵸? 운동량. 자, 얘의 운동량 얼마야? 얘는 1020이니까 20만이네, 20만. 그쵸? 20만. 자, 얘는 얼마야? 0.2니까 3이네, 3. 그쵸? 3. 자, 운동량의 크기. 요렇게 계산하면 돼요. 누가 운동량이 제일 커요? 트럭이죠. 트럭이죠. 자, 그래서 트럭에 치면 뒤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느린 야구공에 맞아도 뭐 괜찮아요. 충돌해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차에 치면 큰일 나는 거죠. 충격이 크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운동량의 변화량. 자, 델타. 자, 요거. 자, 델타. 얘를 뭐라고 읽어요? 델타라고 읽어요. 델타의 의미가 뭐예요? 변화량이에요. 변화량.
변화량은 이런 문자가 나오면 어떻게 계산해요? 나중값에서 나중 빼기 처음. 나중 빼기 처음이다. 자, 라고 계산하면 돼요. 자, 이게 델타 변화의 의미예요. 자, 이 델타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낸다. 자, 이런 게 붙었어요. 그럼 뭐예요? 극한 거요. 그 극한으로 보내면 미분값이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나옵니다. 그죠? 미분값이 돼요. 자,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 P라고 쓰면 돼요. 자, 나중 운동량 자 P 프라임 빼기 처음 운동량 P 제로 제로라고 쓰면 다 초기값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운동량이 변했다 그래도 질량이 안 변하기 때문에 자, 얘는 요렇게 쓸 수도 있죠. 나중 운동량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자, 이런 문자들을 보고 지금 선생님처럼 막 이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그죠?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의미는 MV,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빼기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라는 의미구나. 이렇게. 그죠? 이게 처음에 어렵겠죠. 그죠? 해석하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공식은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말로. 자, 변화량 구해보자. 변화량. 자, 2kg짜리야. 1에서 3이 됐어. 자, 변화 얼마야? 2m/s. 뭐래? 자, 볼게요. 자, 처음 운동량 얼마예요? 2죠? 오른쪽으로 2예요. 그죠? 나중 운동량 얼마예요? 6이에요. 왜? 질량은 안 변하잖아. 그죠? 6이에요. 자, 그럼 변화량 얼마예요? 4예요. 그럼 어느 쪽? 오른쪽으로 4. 플러스 4라고 하면 돼요. 왜? 벡터량이라서 방향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자, 얘가 오른쪽으로 6이에요. 자,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얼마가 됐어요? 2가 됐어요. 자, 그럼 변화량 얼마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4라고 하거나 왼쪽으로 4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자, 얘는 마이너스 4 또는 왼쪽으로 4만큼 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다음. 자, 얘가 4예요. 4. 자, 얘는 얼마예요? 6인데 왼쪽으로 6이에요. 그렇죠? 자, 변화량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으로 변했어요. 하거나 왼쪽으로 10만큼 변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자, 운동량과 힘의 관계를 보자. 운동량과 힘의 관계를 보자. 자, 그래서 오케이. 자, 여기에 유도식이 나와 있어요. 자, 뉴턴 이 법칙에 의해서 F는 MA예요. 자, 근데 A는 뭐죠? 아까 A는 뭐죠? 델타 T. 델타 T분의 델타 V. 자, 근데 여러분도 이제 책을 계속 보다 보면 델타 T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T라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 두 개는 차이점이 없어요. 똑같아요. 왜냐면 델타 T가 뭐야? 원래 시각과 시각의 이 변화량을 시간이라고 하잖아. 근데 그 시간을 그냥 T라고 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혼용해서 써요. 헷갈리지 마세요. 델타 T라고 써도 되고 T라고 써도 돼요. 자,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이야.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 자, 그러면 얘가 얘가 뭐야? 델타 T분의 M 델타 V네. M 델타 V를 뭐라고 하죠? 운동량의 변화량. 자, 초당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인 거야? 힘이구나. 알짜 힘이에요. 알짜 힘. 그죠?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이론 물리라고 하는 겁니다. 가속도가 걸린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야. 근데 M 델타 V가 되니까 초당 운동량의 변화가 힘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초당. 자, 그걸 유도하는 겁니다. 여기 그죠? 박스에 들어있으면 이런 식으로 유도해서 수식으로 쓸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뉴턴 제2법칙. 그러면 이제 운동량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나왔죠?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힘 곱하기 걸린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지? 자, 됐어요. 그렇지. 자, 이 힘 곱하기 시간은 뭘 의미해요? 충격량을 의미한다는 거지. 그죠? 충격의 크기. 자, 뉴턴 이 법칙의 일반적인 표현으로 운동에도 적용할 수 있다. 충격량. 자동차에 있는 가속 장치에 세게 밟을수록 자동차는 빠르게 가속되고 밟고 있는 동안도 계속 가속된다. 자, 자동차의 속도는 자동차는 어떨수록 빨라져? 걔한테 주는 힘이 클수록 그리고 그 힘이 전달되는 시간이 길수록 그러네. 자, 그러니까 얘의 그죠? 얘의 속도 운동량은 어떨수록 힘과 시간의 곱만큼 증가해. 그거를 충격량이라고 한다. 충격량은 충격의 크기다. 근데 그 충격의 크기는 뭐다? 힘 곱하기 시간이다. 자, 충격의 크기 얘도 벡터입니다. 그죠? 힘도 벡터니까 I도 벡터예요. 자, 얘는 임펄스 그래서 대문자 I로 씁니다. 자, 충격량의 방향이 있어. 벡터량이야. 주의해. 이런 얘기죠. 오케이. 자, 그래서 결론.
지금까지 한 얘기. 자, 충격량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었어. 충격량은 벡터야. 자, 얘는 힘 곱하기 시간이야. 근데 힘 곱하기 시간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아. 그럼 운동량은 뭐야? 질량 곱하기 속도야. 자, 여기까지밖에 안 배웠어요. 자, 이걸 다, 지금까지 한 걸 다 정리하면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린 가와 같이. 자, 가는 뭐예요? 가. 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에 일정한 힘을 계속 가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일정한 가속도로 계속 움직이죠. 일정한 가속도로 점점 빨라질 거야. 그게 뭐야? 자연학화 운동 같은 거지. 자연학화 운동. 중력이라는 힘이 일정하게 계속 가해지잖아. 그치? 자, 그럼 얘가 속도가 어떻게 돼요? 점점 빨라지는 거지, 이렇게. 그죠? 자, 그 그래프예요. 자, 그래서 힘, 시간. 자, 힘 곱하기 시간은 뭐야? 힘, 시간 그래프의 밑넓이를 의미하니까 얘가 충격량이다. 근데 우리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고? 실제로 부딪히는 거. 근데 실제로 부딪힐 때는 이렇게 중력처럼 일정한 힘이 꾸준히 작용하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지. 자, 실제로 부딪힐 때는 어떻게, 얘가 꽝 부딪힐 때는 만나기 직전에 힘이 살짝 전달되다가 꽝 밀리면서 힘이 최대한 전달되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힘이 점점 약해지는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야. 뭐 실제 충돌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는데, 그러면 이런 그래프의 밑넓이가 뭐라고? 충격량이야.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충격량을 구하려면 밑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런 그래프야. 곡선 그래프야. 그럼 뭐 해야 돼? 적분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이게 뭐죠? 구분 구조법이죠, 그죠? 지금은 뭐. 자, 알아 몰라. 이제. 아니야, 2학년 됐으면 언제 하냐? 자, 그래서 이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자, 그래서 미적분을 해야 돼. 야, 미적분. 요 사각형으로 잘라가지고 얘를 다 합하는 거지, 그치? 잘라서 여기 면적을 다 합하는 거야. 자, 근데 얘는 적분을 해야 돼, 적분. 자, 적분을 하면 무슨 문제가 돼? 수학 문제가 된다. 그래서 안 내. 평균이. 그래서 얘가 뭐야? 이 밑면적을 그냥 일정한 평균 힘이 쭉 작용했다. 이 넓이와 같은 넓이를 갖는 일정한 힘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평균 힘. 자, 평균은 바를 씁니다, 위에. 얘를 평균 힘이라고 해. 평균 힘. 자, 평균 힘은 걸린 시간분의 뭐인 거죠? 충격량이죠, 그죠? 충격량. 이게 평균 힘이라는 개념. 요걸 쓴다 이거죠. 네, 적분하고 있죠. 그죠? 적분하고 있죠. 자, 수학적으로는 적분이다. 결국 미적분에서 나올 거다. 수학에서 나올 거다. 물리에서는 하지 말고 수학에서 하세요. 자, 충격량을 크게 하는 방법. I는 FT잖아, 그지? 자, 그러면 얘를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시간을 늘리거나. 시간을 늘리거나 또는 힘을 세게 주거나. 그렇죠? 자, 이게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 자주포. 자, 우리 세계적인 방산 자주포죠. 자주포죠? 자, 세계 방산 자주포입니다. 자주포. 자, 자주포에 포탄을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뭐냐면 장약, 폭발물 넣어요. 자, 내가 더 멀리 쏘고 싶어. 그러면 이 장약이 뭐야? 화약의 화력이 더 센 거야. 자, 얘를 폭발시키면 얘를 강한 거를 폭발시키면 힘이 더 커져. 그럼 얘가 나올 때 어떻게? 굉장히 세게 나온다. 그리고 구멍을 더 길게 해서. 그치? 그리고 이 힘이 전달되는 시간을 길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포신을 길게 만들면 된다. 그럼 빠져나올 때까지 힘을 계속 받으니까 시간이 길어지는 거야. 그죠? 오케이. 그럼 안 되지. 자, 근데 이제 포신의 길이에는 한계가 있죠. 그죠? 네. 한계. 자, 그래서 얘의 길이를 길게 하는 거. 자, 얘를 폭약을 쐈을 때, 자, 폭약을 빵 쐈을 때, 자, 잘 봐. 폭약을 빵 쐈을 때 얘가 이렇게 쭉 나갈 거 아니야. 이 나갈 동안에 이 포신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 줄어요. 표적의 정확도가 확 떨어진다고. 그래서 뭐도 중요해? 빵 했을 때 얘가 뭐다? 이 포신을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서스펜션.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해. 자, 그래서 자, 이게 어떻다고? 우리나라가 짱이라고. 그죠? 그래서 표적도 너무 정확하게 쏘고, 그래서 정확한 거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자, 뭐 몇 킬로미터, 예를 들어서 100km라고 할게. 자, 자주포의 사정거리가 100km야 라고 하면 뭐 사우디인가? 사우디에서 우리나라 이걸 샀어. 사서 이렇게 딱 운영해봤어. 해보니까 뭐야? 사거리가 150이 넘어가는 거야. 너네 사기쳤어. 왜? 100km밖에 못 날아간다면서 왜 어떻게 150 이상 나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뭐라 그런지 알아?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거리가 100이 한계라고. 더 이상 그걸 어쩔 수 없어서 100이라고 쓴 거라고. 근데 사거리 훨씬 덕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제 놀라는 거야. 너무 이제 성능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방산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요. 자, 충격량을 크게 하는 거. 결국 충격량을 크게 하면 그 물체의 속도가 빠른 거죠.
이게 뭐와 관련이 있어요? 팔로스루 이게 뭐야? 야구공, 골프공, 탁구. 여러분이 운동할 때, 공을 찰 때,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공을 끝까지 밀어라 라는 얘기는 뭐다? 그 힘이 전달되는 시간을 최대한 길게 만들어줘라 이거지. 그죠? 골프를 하든 야구를 하든 뭘 하든 팔로스루라는 단어를 듣게 됩니다. 끝까지 휘두르면 그 힘을 최대한 계속 작용해서 가장 빨리 멀리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오케이? 두 번째, 총신, 대포의 포신, 뭐다? 더 오랜 시간 동안에 큰 힘을 가하면 더 빨리 멀리 날아간다 이 얘기죠. 오케이, 충격량. 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자, 처음 운동량이 있었어. 자, 처음 운동량 P0가 10이야. 자, 충격량이 20이다. 자, 그럼 나중 운동량이 얼마가 돼요? 얘 처음이 10이야. 충격량이 20이야. 같은 방향으로. 그럼 나중 운동량은 30이 돼요. 왜? 충격량이 뭐야?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무슨 얘기야? 처음 운동량이 있었는데 20만큼 변했대. 같은 방향으로. 그럼 나중에 뭐야? 30이 되는 거지. 이런 개념이야. 오케이? 이런 개념이야. 쉽죠? 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그래서 더 하면 돼. 운동량을 더 하면 돼. 예제 볼게요. 예제. 예제. 자, 50g의 테니스 공이 10m/s로 날아가고 있어요. 자, 그래 맞고 튀었어요. 5m/s로 되돌아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처음 운동량 먼저 알아야죠. 처음 운동량 얼마예요? 0.5. 0.5입니다. 자, g이 보이는 순간 kg으로 환산해야 돼요. 자, 1000g이 1kg이니까 얘는 뭐야? 0.05kg이야. 곱하기 10이니까 0.5지. 단위는 kg m/s. 오케이. 자, 얘는 얼마야? 걔는 0.25. 0.25? 0.25? 마이너스 0.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0.25라고? 얘보다 5배 더 세? 저 위에가 킬로그램 0.5죠? 네. 0.25죠? 오케이. 얘 마이너스야. 자, 그럼 얘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야? 자, 얘가 얘죠, 얘. 0.5. 얘가 0.25. 자, 그러면 얼마야? 그렇죠. 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야. 자, 나중 운동량이 얼마야? 마이너스 0.25야. 빼기 처음 운동량이 얼마야? 0.5야. 자, 그럼 얼마가 돼? 마이너스 0.75. 자, 여기서 마이너스 뭐야? 방향이야. 왼쪽으로 0.75만큼 변했다. 이런 얘기지. 오케이, 됐어요. 자, 그게 뭐야? 충격량이야. 자, 테니스 공이 받은 충격량 이 0.75야. 자, 그러면 이 벽이 받은 충격량은 얼마게? 얘도 0.75. 0.75. 어떻게 알아? 작용반작용. 작용반작용. 얘가 얘한테 주는 힘과 얘가 얘한테 주는 힘도 같고, 자, 이 힘이 전달되는 시간도 같기 때문이야. 오케이? 됐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자, 평균이 아까 설명했죠, 그죠? 걸린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 또는 충격량 하면 평균 힘이다. 우리가 적분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들어온 것이다. 이거죠, 그죠? 적분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잡한 그래프의 밑넓이 적분을 안 하기 때문에 일정한 힘이 작용한다. 이거 평균 힘이라고 한다. 평균 힘. 자, 그러면은 이제 충격량이 같을 때가 있어. 언제 충격량이 같아? 충격량이 언제 같아? 운동량의 변화량이 일정한 경우가 있어. 자, 무슨 경우야? 여기 벽이 있는데, 벽이 있어. 여기 누가 있어? 온유가 있어. 온유. 자, 온유가 지금 80kg이죠. 자, 80kg이 10m/s. 개 빠르죠. 자, 80kg이 10m/s로 달려가. 자, 그러면 얘의 운동량이 얼마야? 800이야. 800. 자, 800인데 여기 벽에 부딪혀서 턱 이렇게 정지했어. 자, 800이랑 운동량이 결국은 정지야. 0이야.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야? 그죠? 마이너스 800이죠, 그죠? 그러니까 운동량 델타 P가 크기가 800이라고. 800이야, 그죠? 자, 그러면 이 온유가 받을 힘의 크기를 계산해 볼게. 자,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고, 그게 얼마라고 지금? 800이라고. 운동량 변화량 800이야. 자, 근데 요 벽이 어떤 벽이야? 자, 여기 쇠로 만든 벽이야. 그죠? 여기 그죠? 티타늄으로 만든 벽이야. 그래서 멈추는데 0.1초가 걸렸다고 할게. 0.1초 만에 딱 멈췄어. 자, 그러면 힘 곱하기 0.1초는 800이 돼야 돼. 8,000. 자, 그러면은 받은 8,000N이죠. 8,000N이에요. 8,000N. 자, 그러면 그죠? 온유는 뭐다?
온유의 아니 골격이나 뼈나 근육이 탄성 버틸 수 있는 탄성 한계가 8,000N보다 작으면 부러지는 거죠. 원상태로 다시 안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충돌이죠. 충돌과 안전. 근데 자, 이 벽이 뭐야? 푹신푹신해. 그죠? 여기다 누가 이제 푹신푹신하게 깔아놨어. 자, 그래서 얘가 결국은 멈춰. 무슨 얘기야? 운동량의 변화량은 똑같아. 결국 멈춘다는 사실은 똑같으니까. 자, 근데 시간이 길어져. 자, 시간 멈추는데 2초 걸렸어. 2초 걸렸어. 그럼 힘이 얼마? 200. 400이죠. 400. 아니 400. 400. 자, 차이가 심하게 나죠. 그죠? 그럼 이 정도는 견디겠지. 그죠? 아무리 몸이 그죠? 약하더라도. 자, 그러니까 결국 뭔가 충돌해서 멈췄다라고 하면 뭐는 똑같다? 힘 시간 그래프의 민넓이는 똑같다. 이게 충격량이니까. 그죠? 그래서 SB와 SA는 똑같아. 자,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걸리는 시간 차이 때문에 뭐가 바뀌어? 평균적으로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지. 그죠? 평균 힘보다는 사실은 뭐가 중요해? 최대 힘이 더 중요해. 최대 힘이 얘가 탄성 한계를 벗어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얘가 다치냐 안 다치냐가 결정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이제 달걀 문제죠. 통합과학 때 나왔던 거. 그죠? 자, 동일한 높이에서 동일한 질량의 달걀을 떨어뜨리면 결국 얘가 정지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럼 뭐가 똑같아? 충격량이 똑같다는 거야. 그지?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아. 자, 그러면 얘가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어떨수록? 방석. 자, 시간을 길게 끌어줄수록 얘는 뭐야? 힘을 적게 받아서 안 깨진다 이거지. 달걀 벽의 탄성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원상태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된다. 운동량 변화량은 같을 수밖에 없어. 자, 그게 충격량이 같다는 얘기야. 충격 같다. 근데 뭐에 의해서? 충돌 시간에 의해서 깨지냐 안 깨지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 개념 체크. 자, 물체의 질량과 속도를 곱한 물리량을 뭐라고 한다고? 운동량. 운동량, 운동의 크기 P라고 한다. 소문자 P. 자, 물체의 힘이 작용할 때 작용하는 힘과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곱한 물리량을 뭐라고 한다? 충격량이라고 한다. 충격량. I라고 한다. 자, 그래서 결국 이번 단어에서 배운 거는 이거야. I는 FT는 델타 P. 끝이야. 자, 이게 끝이야. 그죠? 자, P는 MV. 그죠? 요 정도만 알면 뭐다?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오케이. 자, OX로 표시하시오. 물체에 작용하는 충격량만큼 운동량. 충격량만큼 운동의 변화네. 맞네. 그죠? 맞네. 왜? 이 수식, 문자가 언어기 때문이야. 그죠? 자, 충격량이 같을 때 충격량 얘가 고정돼 있어. 고정값. 자, 뭐가 시간이 길수록 시간이 커지면 얘는 작아져야 되네. 그죠? 자, 충격량은 작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운동량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이 마지막 내용이야. 충돌해서. 자, 이거는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쉬세요. 보존 법칙입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 뭐라고? 프린트. 프린트. 진짜. 너가 쉬는 시간에 진짜. 뽑았어야지. 너가 쉬는 시간에 뽑았어야지. 주던가. 이거는 꼬라지. 아니 마스터가 왜 이렇게 못해? 그거 거의 대리야. 너가 대리라고 나머지도 다 대리라는 생각을 하지 마. 진짜 좋네. 오케이. 어떻게 프리랜서만 아니, 책을 사, 이럴 거면. 책을 샀는데 학교에 놓고 갔어. 그럼 책을 왜 사서 안 갖고 올 거야? 어이가 없네. 소장용. 자, 운동량 보존 법칙. 자, 운동량은 언제 쓴다고? 충돌. 충돌. 자, 그러니까 볼게요. 충돌 상황을 볼게. 충돌 상황. 어떤 충돌이 일어났어. A가 있었고 B가 있었는데 얘가 서로 꽝 부딪혔어. 자, 그러면 A가 B에게 힘을 전달하겠지, 그지? 자, B가 A에게 힘을 전달하겠지. 이 힘의 크기는 어떨까? 같아요. 그죠? 왜? 작용 반작용이니까. 법칙이야. 그리고 이 힘이 전달되는 뭐도 같아? 시간도 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 A가 B에게 주는, B가 A에게 주는 뭐가 같은 거야? 충격량이 충격량이 같은 거네. 방향 반대고, 그죠? 자, 충격량은 뭐야? 운동량의 변화량이잖아. 운동량의 변화량.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잖아. 얘가. 이거 플러스. 그죠?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를 합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그냥 그대로다. 합해버리면 상쇄된다고. 제로가 된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충돌이 발생했을 때 충돌 전에 뭐가 있을까? 운동량이 있었어. 자, 충돌 전에 운동량이 있었어. 근데 충돌 전에 운동량이 있으면 이 두 개를 합하면 이 중간에 서로 주고받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상쇄돼서 충돌 후에도 이 운동량의 합이 어떻게 된다고? 똑같다고. 왜? 이 충돌이 일어났을 때 변화량이 상쇄되어 버린다는 거지. 합하면 상쇄된다는 거야. 합하면. 무슨 얘기야? 자, 선생님이 있었어. 온유가 있어서. 자, 선생님이 온유한테 10,000원을 줬어. 그럼 선생님은 10,000원을 잃은 거잖아. 온유는 10,000원을 얻었잖아. 그러면 총 돈의 양을 하면, 자, 기존에 주기 전에 돈은 선생님한테 10,000원 있었어. 준 후에 돈은 또 10,000원이 있잖아. 그지? 안 변한다고. 이 내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주고받는 관계는 전체를 합해버리면 안 변한다고. 그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야.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운동량 보존 법칙. 뭔가 에너지 변화가 일어났으면 에너지 보존 법칙인 거야. 오케이? 됐죠? 됐습니다. 자, 운동량 보존 법칙. 물리량 중에 질량 보존 법칙이 있었죠. 에너지 변화가 일어날 때 항상 보존되는 것들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었어요. 자, 이러한 보존 법칙은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데 편리하고 보존 법칙으로 수식을 만들어요. 보존은 뭐와 뭐가 같다라는 게 보존이잖아. 그럼 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오케이? 자, 분석해보자. 운동량 보존 법칙. 자, 뭐가 A가 B에게 주는 힘과 B가 A에게 주는 힘이 같고 시간이 같아. 자,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니까 각각의 운동량을 합해버리면 얘를 합해버리면 이 중간의 변화량, 얘의 변화량과 얘의 변화량이 합해버린 순간 상쇄된다. 이 얘기야. 그죠? 그래서 운동량의 합이 보존된다. 라는 것을 개어렵게 설명하고 있어요.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죠? 뭐만 알면 돼? 밑에 박스만 알면 돼. 박스. 박스만 알면 돼. 아, 물론 선생님, 저는 물리학자가 꿈이에요. 그럼 요거 다 해석합니다. 그죠? 수시. 걸린 시간분에 이제 하면서 뭐 이러면서 다 해석하시면 되고, 물리학자가 꿈이 아니신 분은 결과만 알면 돼요. 왜냐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면 좋지. 안 좋아? 하면 좋지 당연히. 근데 여러분들 시간에 한계가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뭐야? 내심만 잘 보면 되잖아. 그죠? 내심 잘 보는 최적화. 결과만 알면 돼. 결과를 해석하면 돼. MAVA가 뭐야? 충돌 전에 A의 운동량이지. 그치? MBVB가 뭐야? 충돌 전에 B의 운동량을 합한 거야. 그치? 자, 그거는, 자, 프라임들은 뭐야? 나중값이라는 의미야. 자, A의 나중 운동량과 B의 나중 운동량의 합이 유지가 된다는 거지. 똑같다. 그런 의미야. 그런 의미야. 운동량 보존 법칙. 물체의 외력, 조건이 있네. 무슨 얘기야? 얘가 충돌할 때, 얘네들이 충돌할 때 외부에 누군가가 툭 건드렸어. 그럼 보존이 안 되지. 그죠? 왜? 누가 건드린 게 그죠? 얘의 합산이 돼버리니까 외력이 작용하지 않아야 돼. 그죠? 물체들 사이에만 힘이 상호작용했을 때 운동량이 보존됩니다. 자, 운동량 보존은 자, 밑에 자, 이제 법칙. 충돌 전후 운동량이 보존된다. 자, 얘가 두 물체가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 또는 두 물체가 이렇게 해서 합쳐지는 경우 또는 어떤 애가 여기서 중앙에 폭발이 일어나서 빵 터지는 경우 다 성립한다. 그러니까 충돌과 관련된 거는 다 성립해. 에너지 보존은 안 성립해도 얘는 성립해. 얘가 더 강력하다 이거죠. 해볼게요. 자, 3kg짜리가 2m/s로 가고 있었어요. 자, 5kg짜리가 3m/s로 가고 있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숫자 쓰는 거예요. 분수 나올 거야 아마. 자, 그럼 얘가 3kg짜리가 맞고 튀었어요. 자, 얘가 이쪽 방향으로 1m/s가 됐어요. 자, 그럼 이 5kg짜리는 어떻게 운동하고 있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문제가. 충돌 전의 상황을 주고 충돌 후의 상황을 줘요. 18 5분의 18 오케이, 좋아요. 자, 그래요. 자, 저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는 친구도 있고, 뭐, 샥샥샥샥 이렇게 계산하는 친구도 있고, 그죠? 자, 지금 아직, 물리의 내공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거 훈련을 해야 돼요. 운동량. 그러면 일단 운동량 계산을 해야 되겠구나. 그죠? 운동량 벡터니까 뭘 해야 돼요? 화살표로 따져야 돼요.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야 돼요. 자, 얘가 3, 2, 6. 오른쪽으로 6이네. 운동량이. 얘는 왼쪽으로 15네. 자, 그럼 얘와 얘를 합하면 얼마가 돼요?
왼쪽으로 9가 돼요. 그죠? 왼쪽으로 9가 돼요. 왼쪽으로 9야. 또는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왼쪽으로 9야. 그러면 얘네들의 운동량의 합도 왼쪽으로 9가 돼야 된다. 자, 그럼 얘는 얼마야? 왼쪽으로 3이잖아. 그럼 얘는 왼쪽으로 6이 되면 되지. 왼쪽으로 6이 되는데 얘는 지금 뭘 계산한 거야? 운동량을 계산했잖아.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야. 자, 그럼 속도는 얼마라고 하면 돼? 5분의 6. 1.2m/s다 이렇게 하면 돼. 같은 방향인 줄 알았어. 오케이. 방향을 잘 고려해. 방향 때문에 많이 틀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충 보고 같은 방향. 다음. 자, 괜찮아요.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 상황 볼게요. 두 번째 상황. 뭐예요? 따로따로 왔던 게 충돌해서 한 덩어리가 됐다는 얘기거든. 자, 해볼게요. 또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3kg짜리가 있었어요. 자, 2m/s로 가요. 자, 얘 이제 4kg짜리가 있었어요. 자, 얘가 3m/s로 가요. 근데 얘가 떡 붙었어요. 자, 얘가 떡 붙었어요. 이렇게 붙어버렸어. 자, 그러면 3kg과 4kg. 얘는 어떻게 움직일까? 운동량 계산을 하면 돼요. 운동량을 합하려고 하세요.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7분의 1 7분의 6. 근데 자. 마이너스. 자, 볼게요. 마이너스라고 해도 되고 방향을 해도 돼요. 자, 얘는 얼마예요? 6. 오른쪽으로 6이에요.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왼쪽으로 12. 마이너스 12. 그죠? 자, 그러면 얘와 얘를 합하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요. 6이 돼야 되네. 그죠? 왼쪽으로 6이 돼야 돼. 근데 이게 뭐야? 운동량이 6이라는 거잖아.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얘는 한 덩어리니까 질량이 7짜리가 된다고. 그래서 7 곱하기 9야. 자, 그럼 속력 얼마가 돼? 7분의 6이 된다고. 그죠? 7분의 6m/s. 오케이. 왼쪽으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황. 세 번째 상황. 어떤 애가 있었는데, 자, 10kg짜리가 있었어. 근데 요 안에, 자, 여기, 자, 요 안에, 얘가, 온유가 있었어, 온유가. 자, 온유가 있었는데, 온유 안에다가 누가 폭약을 넣어놨어. 자, 폭약을 삼켰어. 그래서 안에서 폭약이 빵 터졌어. 자, 그래서 온유가 이렇게 갈라졌어, 두 개로. 이렇게. 자, 이게 머리 쪽. 자, 머리가 무겁죠. 그래서, 1kg. 자, 그리고 나머지 몸통. 자, 9kg이 이렇게 날아가. 자, 1kg이 18m/s야. 자, 그러면 9kg은 얼마로 날아갈까? 처음에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어. 처음에 가만히 온유가 있었어요. 여기서 누워서 띵글띵글 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폭약으로 터트려버렸어. 2m 돼야 되잖아. 2. 그렇지. 처음에 정지니까 운동량의 합이 원래 0이야. 속도가 제로니까, 그지? 움직이고 있는 자, 그러면 왼쪽의 운동량 얼마야? 1 곱하기 18이니까 18이야, 그지? 자, 오른쪽의 운동량도 얼마가 돼야 돼? 18이 되면 상쇄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9kg이니까 얘가 2m/s로 날아가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야. 자, 그 다음에 하다가 터진 거면 그럼. 자, 하나 더 할게요. 자, 얘가 이제 요번에도 온유가 있었어요. 자, 온유 60kg짜리죠. 자, 60kg이 오른쪽으로 10m/s로 달리고 있었어요. 오케이. 자,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폭약을 설치해가지고 터트렸어요. 자, 그래서 머리가 2kg짜리가 3m/s로 날아가요. 자, 그럼 몸통은 자 어떻게 날아갈까요? 몸통이 58짜리인 거예요, 그러면? 몸통이 58이야? 아니, 그럼 얘가 10이라고 해야 되겠다. 자, 계산이 복잡하니까 10이고 50이라고 할게요. 10이라고요, 머리가? 5분 53. 그게 그래. 자, 감사했는데. 그러니까 전의 운동량이 얼마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오른쪽으로 얘 곱하기 얘 하면 돼. 쉬워. 질량 곱하기 속도 하면 돼. 600이야. 오른쪽으로 600이야. 그럼 폭발이 일어나고 난 후 얘를 합쳐도 오른쪽으로 600이 돼야 돼. 그치? 근데 얘가 왼쪽으로 30이네. 자, 그럼 오른쪽으로 얼마가 돼야 돼? 630이 돼야 돼. 그렇죠? 오른쪽으로 630이 질량 곱하기 속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속도는 얼마야? 5분의 63 이렇게 나온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맞았었거든. 자, 그래요. 됐습니다. 자, 요런 상황을 계속 해보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예제 해본다. 예제. 자, 2kg이 5m/s로 가요. 자, 그럼 얘의 운동량이 얼마야? 10. 10 곱하면 돼요. 10. 오른쪽으로 10이야. 그죠? 자, 얘는 왼쪽이라서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운동량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자, 왼쪽은 4라는 거야. 합하면 얼마야? 6이야. 오른쪽 6이야. 그죠? 상쇄되니까. 오른쪽으로 6이야. 얘가 합쳐졌네?
그럼 얘의 속도는 얼마가 돼? 1m. 질량 곱하기 속도가 얘가 되니까 질량이 6이니까 얘의 속도는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자, 외력이 작용하지 않고 두 물체 사이에서 만 힘이 작용할 때 힘이 작용하기 전후 두 물체의 운동량의 총합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를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이다.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속도가 4m/s 마이너스 3m/s 질량 같은 같은 장난감 자동차가 충돌해서 B가 2가 되었다. A의 속도는 얼마인가? 이거 뭐 해야 돼요? 계산. 자, 일단 얘는 뭐야? 머릿속에 이게 그려지면 그냥 풀면 되고 머릿속에 안 그려지면 뭐다? 상황 판단을 먼저 해야 돼. 자, 그래서 안 그려지네. 자, 그러면 뭐가 있어? 4, 3. 그죠? 마찰음이냐? A, B. 자, A가 있었는데 A가 4m/s. 4m/s. 자, B가 얼마야?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왼쪽으로 3m/s야. B. 질량 같대. 그냥 같다 그러면 M이라고 놓으면 돼. 미지수 놓으면 돼. M. 자, 이 상황에서 자, A와 B가 충돌하고 B가 2라고 했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3이라고 했고 얘는 2라고 했다는 얘기는 뭐야?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치? 충돌 후 B가 어떻게 됐어요? B가 이쪽으로 2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A가 어떻게 되었게? 라는 문제잖아. 그치? 그러면 또 하는 거야. 자, 얘는 얼마야? 얘는 운동량이 오른쪽으로 4M. 자, 얘의 운동량은 왼쪽으로 3M. 그쵸? 합하면 얼마야? M이네. M. 그쵸? 자, 그러면 얘의 운동량의 합도 오른쪽으로 M이 돼야 돼. 근데 얘가 이미 오른쪽으로 2M이네. 그럼 얘는 뭐야? 왼쪽으로 왼쪽으로 M이 돼야 되죠. 그죠? 왼쪽으로 M이 돼야 돼요. 그럼 얘의 속력 얼마야? 마이너스 1. 그죠?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1. 그죠? 마이너스 1. 왜 이 마이너스 써줬으니까 얘도 써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1. 오케이. 운동량 도전 법칙에 대한 설명. 두 물체가 한 물체로 융합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렇죠. 융합하든 터지든 뭐 난리 나든 다 성립합니다. 자, 두 물체가 충돌할 때 두 물체의 운동량은 각각 보존되는 게 아니야. 합이 보존되는 거야. 그죠? 합이 보존되는 거야. 틀렸어요. 합하면은 변화량이 상승되니까 보존되는 거야. 그죠? 개념을 알아야 돼요. 개념을. 자, 1차원 충돌. 직선에서 충돌했을 때 뭐 이렇게 하면은 운동량이 보존된다라는 실험일 거예요. 그죠? 뭐야? 없잖아. 연습 문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실험이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뭐 시험이 나올 거다. 자, 여기 확인 문제. 수능 문제 있네. 밑에. 수능 해설이구나. 해설. 수능.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1번. 자,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실험이 나왔어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질량 2kg이 0.2의 속도로 운동하다고 1kg 얘는 정지. 자, 정지. 자, B가 0.1의 속도로 운동하는 모습이다. 충돌했어. 요 사이 충돌이 있어요. 충돌이 있었구나. 자, 그럼 뭘 써야 돼? 운동량 보존 법칙이야. 무조건. 그죠? 운동량 보존 법칙이야. 자, 얘의 운동량 얼마야? 0.4. 오른쪽으로. 얘는 제로잖아. 0.4죠. 자, 그럼 얘도 얼마가 돼야 돼? 오른쪽으로 0.4가 돼야 돼. 자, 오른쪽으로 0.4가 돼야 되는데 얘가 얼마야? 0.2네?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0.2가 돼야 돼. 그럼 1kg이니까 얘의 속도가 0.2m/s네. 그죠? 이렇게 0.2m/s네.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 자, 다음. 없어요? 자, 2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 M인 A가 V의 속도로 운동하다가 정지해 있는 질량 M인 술의 B와 충돌한 후 한 덩어리가 됐대. 덩어리. 그럼 뭐 2M짜리가 된 거죠. M에서 2M. 자, 충돌 전에 얘가 정지했으니까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 얼마예요? 네? MV. 자,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도 MV가 돼야 돼. 그럼 얘의 속도가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1V. 2분의 1V. 그죠? 이렇게 돼야 돼. 자, 충돌 후 A와 B의 속도를 구하시오. 충돌 후 A와 B의 속도를 구하시오. 충돌 후 A, B의 속도는 둘 다 똑같죠. 2분의 1V. 그죠? 자, 충돌 전후 A, B의 운동량은 어떻게 변하는가? 자, A의 운동량 얼마예요? 마이너스. 충돌 전. 전에 MV. A는 MV였어요. 그죠? B는 제로였고. 그죠? 충돌 후 A는 얼마였어요? 2.
2분의 2분의 1 MV야. 그죠? B는 얼마가 돼? 2분의 1 MV야. 그죠? 그래서 합이 보존되는 거야. 그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됐습니다. 3번.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운동하는 질량이 2kg인 물체 A와 질량을 모르는 물체 B가 동일 직선상 운동할 때 위치 시간 그래프를 나타냈다. 자, 이 그래프가 나왔어요. 자, 이 그래프 의미가 이해돼요? 안 돼요? 그림으로 하면 그림으로 해봐요. 자, A가 있고 B가 있어요. B가 있어요. 그림. 자, 그림 그려봐요. 자, 그래프 해석하는 거죠. 자, 그림 그려봐. 그림 못 그리면 때립니다. 그리라고. 그림 그리라고. 그림 그려. A와 B 물체를 해놓고 속도 얼마고 충돌 후에 얼마인지 그리라고. 상황 판단을 해보라고. 상황 판단. 2분의 4가 뭐야? 2분의 4? 상황 판단.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라 상황 판단을 해보라는 거지. 그래프 해석할 수 있나 보자. 얘도 같이 문유가 너무 세게 붙이네. 그거보다 B는 질량 kg. 해서? 다 했으면 문제 풀어. 상황 판단 다 했으면 풀어봐. 자,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A와 B가 있었어요. 위치 시간 그래프야. 자, X축은 뭐야? 시간이야. 흘러가는 시간이야. Y축이 위치야. 그러니까 A는 여기 있었던 거야. 여기. 그러다가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간 거야. B는 여기서 출발한 거야. 이게 위치니까. B는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충돌을 한 거야. 빵. 그치? 그리고 가다가 어떻게 되죠? B는 다시 튕겨져 나왔고 A도 다시 되돌아온 거야. 그치? 자, 그래프를 보고 이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게 기본이야. 중학교 때 이미 이걸 해석 맞지? 중학교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자, 오케이. 2kg인 물체 A와 질량을 몰라. 얘는 2kg. A는 2kg. 자, B는 질량 몰라. M이라고 할게. 오케이. 자, 그러면 A의 속도는 어떻게 구해? 어차피 운동량이 속도 구해야 돼.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뭐가 속도야? 기울기 속도야. 기울기 속도야. 그죠? 기울기. 2초 동안 뭐야? 11일 갔네. 그러면 얘 뭐야? 6m/s지. 얘가 6으로 달리고 있었구나. 오케이. 자, B는 얼마야? 기울기가 16에서 10이니까 얘가 4고 2고 2고 4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 그죠? 얘는 마이너스고 2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2m/s구나. 자, 그러면 운동량의 합. 자, 플러스 12 마이너스 2m이야. 그죠? 네. 이게 운동량의 합이야. 자, 근데 충돌이 일어났어. 충돌. 자, 충돌이 일어났어. 자, 근데 얘가 반대, 얘는 밀고 들어갔네. A는 밀고 들어갔지, 그지? B는 맞고 튀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A는 밀고 들어갔어. 똑같은 방향으로 그냥 쭉 가. 자, B는 방향이 반대가 되었어. 오케이. 자, 그러면 A가 2kg짜리고, 자, 충돌하고 난 다음에 기울기가 얼마죠? 12에서 얘가 얼마? 18.4기? A요? A? A면은 A는 A가 요만큼이니까 그죠? 얘가 4초고 4초고 2.4네 그죠? 2.4 그럼 기울기는 0.6 그럼 얘가 0.6m/s가 되었다는 얘기죠. B는 맞고 튀는 게 얼마예요? 자, 4초 동안 얼마 갔어요? 1.6 6.4 갔네 그죠? 6.4 자, 그러면 1.6이네 맞네 1.6이야 1.6 자, 질량 M이죠. 자, 그럼 뭘 해야 돼요? 운동량이 보존된다. 그렇죠. 운동량이 보존된다라는 걸로 식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럼 얘는 얘의 운동량 합 12-2m은 자, 얘는 얼마가 돼요? 1.2 플러스 1.6m이라고 해야 돼. 그지? 왜? 우리는 오른쪽으로 플러스 잡았어. 그럼 오른쪽에 무조건 플러스야. 오케이.
자, 이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2m 넘어가면 3.6m은 10.8. 자, 10.8이 되네요. 자, 그러면 m은 얼마가 되죠? 3이 된다. 오케이. m이 3kg짜리였구나. 자, 충돌하는 동안 A의 운동량의 변화량. 자, A가 원래 얼마였어? 12였어. 그지? 12였는데 얼마가 됐어? 1.2가 됐네. 12에서 1.2가 됐으니까 10에서 1.2를 빼면 되지. 그지? 그럼 얼마죠? 10.8. 10.8입니다. 풀렸네. 풀렸어요. 자, 충돌 후 B의 운동 방향은 반대가 되었어요. 맞아요. 반대가 됐어요. B의 질량은 3kg. 맞아요. 오케이. 맞아요. 이렇게. 그렇죠. 자, 다 적었어요? 다 적었어요? 자, 지금 푼 이게 뭐예요? 물리를 푸는 방법이에요. 모든 물리는 이런 식이에요. 첫 번째 뭘 하는 거야? 상황 판단을 해. 상황 판단. 자, 이 상황, 어떤 상황인지 그림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프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냥 글만 써 있는 경우가 있어. 어쨌든 그걸 뭘 해야 돼? 그릴 수 있어야 돼. 물론, 선생님 머릿속에 다 그려줘요. 그럼 바로 하면 되고. 자, 요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리는 연습을 해야 돼. 이거 훈련해야 돼.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상황 판단.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했어. 그럼 뭐 해? 얘와 관련된 수식을 쓸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요런 수식을 써야 돼. 그래서 뭘 만들어? 요렇게 방정식을 세우는 거야. 그죠? 자, 방정식을 만들어서 얘가 이제 또 좀 어렵다. 그럼 얘가 연립 방정식을 풀게 만들어.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뭘 한다? 답을 얻는 거야. 그죠? 이게 물리 문제나 화학 문제 다 똑같아. 상황 판단 자체가 어려워. 그죠? 왜냐하면 이걸 많이 해봐야 돼. 많이 이런 거 그래프도 많이 해석해보고 글도 많이 그려보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해야 돼요. 문제 풀 때.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문제가 딱 나오면 일단 이게 무슨 상황이지 먼저 시작하세요. 상황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가 되든 안 되든 하죠. 자, 그래서 수능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 통합과학 때 뭐가 나왔어요? 운동량, 충격량, 그래프 나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가속도, 자유낙하 운동. 그 다음에 여기, 자, 얘가, 충격량, 요 그래프 나왔죠, 그죠? 자, 수능 때 나올 거다. 라는 거죠. 수능 때 나올 거다. 자, 물리화학도 나올 건데, 얘가 수능에, 자, 예전에 나왔던 거. 자, 그림과 아는 동일한 장난감 자동차 A와 B를 동일한 속도. 자, 그럼 처음 운동량이 똑같다는 거야, 그지? 처음 운동량이 똑같아. 자, 질량 M, V 다 똑같아. 똑같아. 자, 얘가 시멘트 벽과 안전 매트, 얘가 꽝 부딪혔어. 자, 그러면 A와 B가 뭐가 같죠? 충격량. 충격량이 같다는 건 이 그래프에서 뭘 의미해요? 민널비요. 민날비가 같다는 거야, 그죠? A와 B의 충격량이 같아. 충격량은 왜 같아? 같은 운동량인데 정지했다는 사실도 똑같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니까 충격량이 같은 거야, 그지? 충격량이 같다라는 것은 민널비, A의 민널비와 B의 민널비가 같다는 얘기가 똑같고, 얘는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는 것도 똑같은 얘기야. 다 똑같은 얘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충돌 시간분에 자동차가 받는 충격량. 이거 뭐예요? 평균이. 평균임을 물어보는 거네. I는 FT는 델타 P인데, 자, 뭘 물어봤어요? 시간분의 충격량. T분의 I가 뭐냐 이거네. 평균 힘. 자, 그래프에서 평균 힘. 평균 얘는 높고 얘는 낮겠지 뭐. 그치? 딱 보이잖아. 자, 그래서 A보다 B가 크다. 틀렸네. 얘가 더 크겠지. 자, A를 이용한 실험에서 A를 이용한 실험에서 A의 운동량의 크기는 T초일 때가 가장 크다. T초일 때가 가장 크다. 맞아요? 운동량의 크기는 처음이 제일 크죠. 그렇죠. 처음이 제일 크고 얘는 뭐야? 점점 감소하는 거예요. 그죠? 얘가 다 지나 이 T초가 지나면 어떻게 해? 정지하는 거잖아. 오케이. 자, 그래요. 자동차 시멘트 벽에 충돌하는 상황에 시멘트 벽에 안전매트를 설치하면 자동차 가해 충격을 줄일 수 있다. 그렇죠. 충격력을 줄일 수 있겠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다음 밑에 실전 문제. 자, 실전 문제. 자, 수능에 이걸 놨어. 자, 이게 놨어. 자, 그림은 마찰이 그래프네.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네. 근데 얘는 삼각형이네. 그럼 민널비 구할 수 있겠다. 그죠? 자, 화이팅. 해봐요. 자, 이거 맞춘 사람만 퇴근. 못 맞추면 못 퇴근.
이분이 비웃네. 뭐야? 아니네. 잠깐만. 계산을 잘못했죠. 오케이. 되세요. 또 모르면서. 아, 무조건 맞아. 무조건 맞아, 무조건. 오케이. 수경아. 이건 여기 안 사진 풀어보세요. 나 만약에 나뭐 정보대로 푸는 거 같아. 나뭐 못했는지 알아. 내가 이거 해놨거든. 근데 이거가 당연히를 한 1.5번을 이런 거 해가지고 확인되는 문제 틀렸어. 5의 0.1을 3.5로 생각해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이거는 잠깐 들려서 2시간 더 하다 갔네. 와. 다르다. 2시간 동안. 자,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상황 판단. 자, 글을 쭉 읽어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A라는 애가 있었고, B라는 애가 있었는데, 자, 얘가 특정 운동을 하고 있었어. 그쵸? 뭐, 나머지 정보 안 줬어요. 힘을 정리해, 그죠? 뭐, 질량도 안 줬고, 속도도 안 줬어. 그럼 뭐만 줬냐? 자, 얘한테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해서 결국 A와 B가 뭘 했다? 정지했다. 라는 상황이야. 자, 상황 판단 됐어요? 이 상황인지 알았어요? 됐어, 안 됐어? 상황은 알았어? 이게 1단계야. 글과 이런 그래프를 보고, 이런 상황이네를 먼저 판단해야 돼. 얘가, 어떤 속도로 움직였는데, 얘를 반대 방향에 힘을 줘서 얘를 정지하게 만들었구나. 라는 걸 먼저 판단해야 돼. 그죠? 이 판단을 못하면 수식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 판단을 해야 돼요. 반대 방향에 힘을 가해서 결국은 정지했구나. 그럼 힘 시간 그래프네. 힘 시간 그래프는 뭐야? 민넓이가 뭐다? 충격량. 민넓이가 충격량이고 얘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뭘 해야 돼? 민넓이를 구해야 돼. 자, A의 민넓이 먼저 구해볼게. A. 자, A는 2 곱하기 15 나누기 2잖아. 15네, 그죠? A의 충격량은 15야. 15 뉴턴 세크. 자, B의 충격량은 얼마야? 3 곱하기 10에 2로 나누면 되죠. 얼마야? 똑같죠? 저 15입니다. 15. 자, 그래서 A와 B는 뭐가 똑같다? 충격량이 똑같습니다. 충격량이 똑같아. 자, 그러면 이 힘이 작용하기 전에 A의 운동량의 크기가 얼마였냐고 물어봤어. 자, 뭘 했다? 얘한테 충격을 15를 주니까 정지했대. 근데 충격량이 뭐라고?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정지는 0이잖아. 그럼 처음 운동량이 얼마였다는 거야? 15였다는 얘기죠. 오케이. 원래 15였는데 15만큼 변화시켰으니까 제로가 됐다. 이런 얘기잖아. 힘이 작용하기 전에 A의 운동량은 15였다. 맞지? 그죠? 맞는 얘기야. 자, 0에서 3초 동안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민넓이 물어보는 거잖아. 둘 다 15였어. 그죠? 15야. 15. 자, 세 번째. 힘이 작용하는 동안 평균 힘의 크기. 평균 힘 구하기. 자, I는 FT 할 때 그 F가 평균 힘이었어. 자, 그러면 A를 먼저 구해보자. 자, A의 평균 힘은 A에 걸린 시간이 얼마죠? 2분의 뭐야? 충격량이야. 충격량이 15죠. 15입니다. 자, B의 평균 힘은 뭐죠? B는 3이네. 그러면 3분의 15가 되겠지. 그죠? 자, 그랬을 때 B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 자, A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는 B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의 몇 배냐? 자, 여기서 몇을 얼마를 곱해야 얘가 되는 거야. 얼마를 곱해야 돼? 2분의 3을 곱하면 얘가 되잖아. 그죠? 그럼 1.5배다. 맞네.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0.5배. 됐습니까? 됐어요? 자, 물리 문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문제가 나오면 상황을 판단하려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죠?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러면 상황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상황을 이해해야지 어떤 수식을 쓰든 뭘 하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려워요. 물리는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수고했습니다. 상황 판단 그러니까 연습하는 건 다 문제 풀어보는 거야. 문제 풀면서 계속 지금 이걸 계속 하는 거야. 이런 것을. 그림을 그려보고 이 상황은 이 상황이다. 아까 그 돌림인 문제도 뭐냐면 상황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야. 그치?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많이 해야 돼. 판단을. 알겠어요? 예.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왜 놀래? 놀랄 이유가 없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